안녕하세요. 사요마요입니다. 계속해서 혼란의 전국 속에서 우리 경제가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육박하며 강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비상계엄과 탄핵안 표결 실패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적나라하게 우리 경제 지표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될 것 같다는 건데요. 대통령이 아직 직을 유지하고 있고 전국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뺄 요인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를 간단히 정리한 표입니다. 11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지만 단기적으론 본의 아니게 완전 헛발질이 되었습니다. 금리 인하 직후 정치적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사라졌으므로 이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의 추세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30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엔 한때 1,440원까지 넘보며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으나 오늘까지 소폭 안정되며 1,430원 언저리에서 유지되는 중입니다. 환율은 계엄 사태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계엄 선포 직후에는 1,442원까지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참고로 이날의 환율은 지난 2009년 3월 금융위기 당시 1,488원의 원달러 환율을 기록한 이후 15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행히 폭등했던 환율이 정부의 환율 방어로 1,410원대로 소폭 안정화됐었지만 탄핵 무산으로 이번 주 1,430원까지 환율이 다시 튀어오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 이 환율은 우리 정부가 엄청나게 방어한 결과의 숫자라는 겁니다. 계엄이 해제된 직후 12월 4일부터 우리 정부는 외환 보유액과 국민연금을 투입하여 환율 지키기에 돌입합니다. 12월 4일, 5일 필사적으로 환율을 1,410원대에서 지켜내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12월 6일 야당의 탄핵 소추안 투표가 불성립되면서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될 것이 반영되며 환율은 급격하게 치솟기 시작합니다. 12월 9일 이번 주 월요일이죠. 아마 많은 금융당국자들이 가장 긴장한 날이었을 겁니다. 탄핵 실패 후 장계시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예상대로 환율은 엄청나게 치솟습니다. 한때 1,440원을 또다시 육박하며 다시 한번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날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아마 엄청난 자원을 투입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1,430원까지 환율이 튀어오르며 1,410원대 방어에 실패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행히 정부의 지속적 환율 방어 및 유동성 공급으로 시장이 소폭 안정되며 환율 또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어느덧 1,400원대는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고 1,410원까지라도 단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1,300원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되네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액은 11월 기준 4,154억 달러고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화 보유액을 빠르게 소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화 보유액이 4천억 달러 밑으로 내려갈까봐 심히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 밑으로 간다고 해도 외환 위기가 오거나 경제 위기가 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경제 체력이 약하진 않습니다. 다만 한국이 경제 강국이라는 대내외적 인식에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더 이상 한국에 투자할 유인을 잃게 되므로 외국인의 자금 이탈과 원화 자산의 추가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결국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것입니다.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근데 이 정부의 노력에 사용되는 재원들을 보면 주식 및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 자금을 무지막지하게 투입하고 있고 채권 및 단기자금 시장에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지금 이 행동들에 대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환 보유고와 국민연금을 무지막지하게 투입했다는 것, 무제한 RP 매입 등 돈을 찍어내서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했다는 것, 모두 미래의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을 모두 현재로 끌어다 썼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자원을 끌어다 막대하게 투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치러야 할 비용, 그 청구서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같은 혼란의 시국이 장기화되고 정부의 환율 및 경제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경우, 첫째,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해서 원화를 찍어내야 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달러가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물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은 한국은행에 금리 인상 압박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내수 경제가 심각히 엉망이므로 우리는 금리를 올릴 수 없고 빠르게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1,400원대의 환율을 유노말로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외국인들에게 퍼줄 수밖에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와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부득이 여러 가지 유인책을 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언제나 그렇듯 이에 대한 반대급부는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과도한 국민연금 사용으로 인해 연금 누적 손실액이 커지면 국민의 노후 안정성이 위협받게 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정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장기화될 경우 우리의 노후가 위협받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부도 국민도 면밀히 관심 갖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이 캄캄하고 걱정이 많으시더라도 지금도 바짝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미래에 더 어려워질 경제 상황에 대비해서 각자의 개인, 가정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시고 철저히 대비하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당국자들도 지금 물론 가장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간곡하게 기대해 봅니다. 저는 금융권 출신 현직 세무사이고요. 앞으로도 시장 정보 지켜보며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